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정치인 포함, 뭐 조국 이재명 싹 잡아들여라 6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알려진 국정원의 개입 얘기입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인터폰을 통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 대표를 잡아들여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봤냐?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이게 윤석열 대통령 워딩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잡아들여 말씀하시는 네네, 맞아요. 이게 대통령 워딩이죠. 뭐 정확하게 토시까지 뭐 그건 아니고. 대통령이 집무실 전화로 반복권이요. 이번 사태 방금 회의에서 들으신 내용 중에 가장 문제로 삼으실 만한 중대한 점은 어떤 거라? 방첩사에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가서 체포조를 방첩사에서 선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방첩사에서 구체적으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국가정보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검거하는데 검거 작전에서 도와달라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해서는 안 될 그런 지시가 아닌가. 오늘 국회 이제 정보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했던 얘기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하나하나 언급을 했는데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이거예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잡아들여라 집무실 인터폰으로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발언인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지점이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아까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회가 그 탄핵을 하는 것과 계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도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엄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 계엄은 민정에서 군정으로 이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군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제외하고 1, 2심 법원이 군사법원으로 일부 범죄들에 있어서 대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모두 군인에 의해서 장악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자체장을 비롯해서 각 행정기관의 주요 장이 모두 군인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체포 영장 없이 포고령만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 비상계엄이 됩니다. 예. 다만 이 경우에도 한 가지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죠. 예.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 시에 체포가 안 됩니다. 물론 일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 현재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까지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예. 이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지점을 침해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화면 다시 볼게요. 이제 김병기 의원이 대신 저렇게 보여준 게 아마 홍장원 차장의 휴대전화인 것 같은데 보면 저기 전화가 4번 와 있어요. 뭐 오후 10시, 뭐 10시, 10시 58분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여인영 반첩사령관에 대한 전화고 그리고 또 한 번 봤던 게 아까 지금 저희가 쭉 만나봤던 대통령님 해서 발신, 수신, 발신 뭐 1분 24초, 20초, 7초에서 그날 밤 12월 3일에서 뭐 이런 부분인데 아마 저 얘기를 저희 제작진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한번 캡처해서 만약에 보면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렇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그날 10시 46분의 통화 내용과 그리고 대통령님에서 발신, 수신에서 오후 4시 57분 뭐 이렇게 해서 통화 내역이 4건이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이 되는 건요. 박성미 비서관님.
사실 국정원 내부에서 최근에도 이제 여러 뭐 누군가는 권력 다툼이라고 하고 내홍도 참 많았는데 뭐 이거의 연장선상인지 아니면 그 계엄 사태 자체가 경황이 하나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 잡아 들어갔더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지시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 경지를 지시하니까 또 이걸 조태영 국가정보원장이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정보의 비공개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국정원 1차장의 말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처음에 단독 보도를 통해서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명이 이제 하달이 됐고 그 홍장원 1차장이 거부를 했다. 그래서 경질을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이 국가정보원장 측에서는 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관계의 해명에서조차 약간 말이 엇갈리는 상황들이 있었고 예. 심지어 그 뒤에도 이 국정원 1차장과 국정원장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체포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했던 대통령실 측의 입장이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일단 폭로가 나왔고 심지어는 명단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조의 어떤 기정사실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심지어는 그 체포조가 있었던 것이 뭐 국방부 장관의 명령 이런 걸 떠나서 예. 대통령에 의해서 어떤 지시가 하달되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 더 나아가서는 이 통화 기록이라든지 몇 시에 통화를 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이 국회의원의 출입, 회의 소집을 막고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 의원들을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그 벙커에 가두고 이러려는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더 확실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아마 일부 보도에 따르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당신이 이러이런 정황으로 체포될 뻔했다를 미리 알려준 그 인물 아닌가로 추정이 되는 보도도 있어서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 지원을 지시했고 홍정원 차장 얘기는 뭐 육사 출신이고 국정원 대북특별보좌관도 지냈고 비상계엄 같은 군 개입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뭐 집무실 그 전화로 전화를 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근데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장윤주 변호사님. 네. 여기 보면 체포 대상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조국 한 13명 정도가 있던데 조태영 국정원장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좀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앞서 이제 박성민 비서관 이야기처럼 홍장원 1차장이 지금 국회 정보위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명단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 차장의 이야기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고 또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국정원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홍장원 1차장에게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예측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조태영 국정원장이 과연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지시에 있어서 역할을 한 게 있는 것인지 있음에도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사항을 아예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1차장에게 그 지시가 내려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마 국회 차원에서 또 앞으로 수사 단계에서 좀 밝혀져야 될 내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이 뭐 굳이 거짓말을 하거나 할 뭐 필요성이 있거나 뭐 그럴 동기는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아예 이 지시 자체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패싱되고 아하. 바로 홍장원 1차장에게 저런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비롯한 한 13명 정도를 직접 체포하라는 지시가 직접 갔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 체포 대상에 보면은 한동훈 대표만 표면적으로 그 여당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정원 차장의 얘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지시했다.
조태용 국정원장, 윤 대통령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 없다고 했는데 아까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다가 일단 삭제 요치 걷어들인 게 뭐냐면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대통령실 발 입장을 냈다가 취소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어서 취소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 참모들도 뭔가 신중하게 아직 본인들도 진위 여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취소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체포 대상자 명단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 또 다른 야당 대표 이렇게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체포조는 일단 추정컨대 두 갈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국정원, 두 번째.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분은 바로 방첩사입니다. 방첩사. 본인을 체포를 했다. 방첩사 생경하시죠? 방첩, 간첩이나 공장을 수사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체포조가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이유로 들었던 것들이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삭감된 예산안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한동훈 대표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왜 한동훈 대표도 체포를 하겠다는 거죠? 그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방첩사가 어떤 곳인지 설명할게요. 경기도 과천에 있고요. 군사보안, 방위첩보본부, 군사정보, 수사를 지원하는 곳이다. 박상수 대변인, 한동훈 대표와 가까우시니까 실제로 원래 한 대표가 본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주체가 방첩사 말고도 원래 국정원도 있다고 원래 초안에는 그 얘기를 했다가 뺐다고도 저도 전해드렸는데 일단 저 과천에 아예 수감하려고 했던 한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 방첩사예요? 네, 맞습니다. 방첩사는 구 기무사고요. 기무사 전의 이름은 보안사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이셨죠. 보안사, 기무사, 방첩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군내 방첩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 있으면서 2층이죠. 2층에 민주당 구역과 국민의힘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구역으로 군이 진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구역으로 진입을 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까 김종혁 최고는 대표실이라고 했는데 저기는 정책위 의장실입니다. 근데 정책위 의장실과 당대표실이 붙어 있어요. 김상훈 정책위 의장실이요? 네, 그래서 정책위 의장실을 통해서 대표실로 넘어가려 했던 것인지 그거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겠지만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포고령 1호를 봤는데 포고령 1호가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이 개헌하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지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보좌관, 당직자 등 저도 포함해서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포고령 1호 위반으로 정치활동 1호 포고령 1호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드러난 이러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박상수 대변인 말씀은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 체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박찬대, 조국 직함생략했습니다만 이런 주요 인사들은 어쨌든 의원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포고령이 군법으로 다스려서 저렇게 계엄을 하더라도 계엄군이 오더라도 거기에 유일한 야당 대표, 여권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아닌 것도 포인트다. 그렇죠.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패널주 중에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은 아마 저 한 명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은 사실은 현장에서 없었던 사람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역시 충분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당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당원들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입니다. 당원이 당원을 체포하려 한 겁니다. 예. 이러한 사안이 지금 펼쳐진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수사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방첩사는 김무사고 보안사입니다. 김무사 보안사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틀 전이었나요? 만났을 때 왜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 계엄포고령 위반이 체포하려 했을 거다. 대통령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박상수 대변인 말 맞다라. 그러면 이게 보안사다. 뭐 아무리 계엄이 글쎄요. 계엄 사태가 부적절한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그러면 아무리 계엄을 선포해도 왜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를 잡아들이냐? 그럼 한 대표가 간첩인 셈인 거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홍장원 이분 이게 발언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단 이게 그 국정원의 공무원이 예. 진짜 이게 대통령 그런 전화를 받았거나 하면요. 예. 이게 지금 폭로하는 게 맞습니까? 공무원이 대통령 지시 받은 거 시시콜콜 이게 다 떠드는 게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게 맞나요? 예. 일단 그 점을 지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효력 있는 직무명령이 아닙니다. 예. 국정원이 계엄해서 체포하는 기관입니까? 국정원은 평소에도 이게 체포권은 없고 인력도 없어요. 예. 아니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 보고 이게 다 체포해 명단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이냐고요. 아, 그럼 대통령이 이게 절대 그럴 리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저는 이래 봐요. 예. 만약에 저분이 거짓말 안 하고 뭐 녹음에 있다면 예. 아마 이게 그 평소에 대통령 친하잖아요. 그럼 이게 홧김에 다 잡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경로해서 홧김에 그냥 다 잡아야 할 수는 있지만 그날 밤에 홧김에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럴 근데 수는 없죠. 예. 아니 보십시오. 이게 아무런 권한이나 예. 이게 인력이나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정당한 직무명령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 그 국정원 1차장한테 다 잡아야라면 이게 잡아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정원에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원에 인력도 없어요. 예. 어떻게 다 잡아야 해요. 진짜 제대로 이게 직무명 체포를 하려면 계엄 사령관을 통해서 지시를 정당하게 했겠죠. 제 말은 저분이 친윤 원래 뭐 특보다고 했을 때 왜 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맞다면 예. 그것도 이게 다툼이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맞다면 아마 이게 대통령이 뭐 화가 났을 수 있고 경로한 집에 다 잡아라고 이게 했을 수는 맞다면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그날 그렇게 세상을 소용돌이쳤던 그날 밤에 대통령이 홧김에 국정원 1차장 전화해서 친한 사람한테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지금 대통령의 현실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좀 더 위험한 일이 재현될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이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예, 잡아야 효력 된다고 얘기가 이게 아니라, 국정원 차장이 잡아야 할 수가 아무 권한과 예. 아무 인력과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이게 없는 상태의 발언이고 그것도 근데 그 발언도 진위 규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리고 무슨 이게 취지인지 본인이 알겠어요. 지금 예. 현직 공무원 아닙니까? 보려되면 예. 근데 그런 시시콜콜하게 대통령의 구두 지시까지 예. 이게 다 공개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분이 국정원 차장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일단 뭐 서정욱 변호사의 말씀을 일단 논평이니까 존중하면서도 다만 이제 앞으로 수사와 뭐 어떻게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언론에서 공개를 했던 것들도 다 수사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뭐 공무원 비밀수사 저는 법은 서 변호사보다 잘 모르지만 앞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될 건 분명해 보여요. 계엄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